예, 이현정 의원님, 2층과 3층 여성 사우나와 남성 사우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비상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비상구도 비상구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인터뷰하신 이발사분이 이게 화재 경보가 울리니까 바로 화재가 난 걸 알고 빨리 사람들을 대피시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 이제 제가 왜 2층에서 어떤 직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지 지금 아직까지 아쉬운데, 사실 3층 남탕 같은 경우는 저 이발사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비상구 쪽으로 이제 탈출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 남탕에서는 피해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목욕탕을 가면 옷장 같은 거나 이런 게 이제 꽉 차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가셨던 분들은 잘 모릅니다. 어디로 나가야 될지. 근데 문제는 거기 직원이 예를 들어서 이걸 빨리빨리 이제 조치를 했더라면 쉬울 텐데, 그러니까 3층 같은 경우에 바로 저 이발사분이 어떤 유도를 이제 해서 실제로 다 탈출했기 때문에 3층은 거의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참 오른쪽에 준비한 거 같이 보실게요. 그러니까 통유리에 완벽히 가로막혀 있고 자동문까지 고장난 2층 목욕탕에서 무려 여성 피해자 2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층별로 올라갈수록 또 이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저 큰 틀에서 한번 볼게요. 좀 카메라를 한번 멀리서 잡아주시길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화마 잡힌 그곳에서 이 건물 자체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천시가 자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점검 상태로 봐서는 이제 중축이 2번 있었던 거는 사실관계로 확인이 됩니다. 그 중축 2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방점검이나 별도의 안전점검은 관련 전문기관에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그 소방안전점검이나 관련 점검을 마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말쯤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그 리모델링하고 그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적 하자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서 좀 답변드리기 곤란하고요. 그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소방안전점검을 하고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예,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제천시장의 브리핑이었는데, 이 시각 그림이 들어오나요? 지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의 그림이 들어오고 있는데, 방금 전에 김태형 기자가 현장 상황을 소개해줬고, 오늘 오전에 현장 감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현장을 방문한다는 얘기도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경찰이 저렇게 폴리스 라인을 치고 민간인의 접근을 차단한 채, 저 뒤에 보시면 그 현장 감식이 진행 중인 것도 같이 보고 계실 겁니다. 경찰의 인원이 늘어나고 있네요. 근데 지금 잠시 전에 제천시장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도영 차장. 네. 무려 한 달 전에, 아니죠. 불과 한 달 전에 예. 소방점검과 안전점검을 모두 완료한 건물이었다면서요? 예, 뭐 이런 사고가 났을 때마다 항상 점검이 되고 지적이 되는 이야기인데, 뭐 화재가 났을 때도 그랬고 어떤 크레인 사고가 났을 때도 그랬고요. 항상 점검을 해보면 이상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그 목격자들이나 피해자들, 생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경보는 울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한 명도 하질 않고 있거든요. 경황이 없어서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경보는 울렸지만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점만 봐도 뭔가 안전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자동문도 열리지 않았다. 이런 몇 가지 조치, 심지어 비상구가 가로막혀 있었다.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안전점검, 소방점검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끝났다? 이런 점에서 형식적이고 항상 복지부동 형식의 이런 안전의식이 또 다른 참사, 이 제2의, 제3의 이런 참사들을 계속해서 낳고 있다. 이런 지적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김 교수님, 왜 이렇게 이 건물이 화재에 취약했나 그 원인을 저희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건물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뭐 건물주가 자주 바뀌고 비용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아마 이 건물이 뭐 영업상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가압류된 기록만 해도 한 11번 정도 있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경매가 계속 진행돼가지고 최근에 이 건물을 구입한 사람들이 아마 3명이 공동으로 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3명이 공동으로 인수를 하면 관리 부분에서 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요. 7층 같은 경우는 커피숍으로 사용을 되다가 한 6개월 전부터 빈 채로 방치가 됐고, 8층에 있는 그 레스토랑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원룸으로 사용이 이렇게 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체 내에 있는 이 건물 9층인데 이제 8층으로 줄인 거죠. 이 건물이 수시로 용도가 이렇게 마구 이렇게 변경이 됐다면 이 나름대로 어떤 그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2층은 거의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오른쪽에 준비한 거 같이 보실게요. 그러니까 통유리에 완벽히 가로막혀 있고 자동문까지 고장난 2층 목욕탕에서 무려 여성 피해자 2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층별로 올라갈수록 또 이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저 큰 틀에서 한번 볼게요. 좀 카메라를 한번 멀리서 잡아주시길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화마 잡힌 그곳에서 이 건물 자체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천시가 자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점검 상태로 봐서는 이제 중축이 2번 있었던 거는 그 사실관계로 확인이 됩니다. 그 중축 2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방 점검이나 별도의 안전 점검은 관련 전문기관에서 민간인의 접근을 차단한 채 저 뒤에 보시면 그 현장 감식이 진행 중인 것도 같이 보고 계실 겁니다. 경찰의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잠시 전에 제천시장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도영 차장. 네. 무려 한 달 전에, 아니죠. 불과 한 달 전에 예. 소방점검과 안전점검을 모두 완료한 건물이었다면서요? 예, 뭐 이런 사고가 났을 때마다 항상 점검이 되고 지적이 되는 이야기인데, 뭐 화재가 났을 때도 그랬고 어떤 크레인 사고가 났을 때도 그랬고요. 항상 점검을 해보면 이상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그 목격자들이나 피해자들, 생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경보는 울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한 명도 하질 않고 있거든요. 경황이 없어서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예, 이현정 의원님, 2층과 3층 여성 사우나와 남성 사우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비상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비상구도 비상구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인터뷰하신 이발사분이 이게 화재 경보가 울리니까 바로 화재가 난 걸 알고 빨리 사람들을 대피시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 이제 제가 왜 2층에서 어떤 직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지 지금 아직까지도 아쉬운데, 사실 3층 남탕 같은 경우는 저 이발사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비상구 쪽으로 이제 탈출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 남탕에서는 피해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목욕탕을 가면 옷장 같은 거나 이런 게 이제 꽉 차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가셨던 분들은 잘 모릅니다. 어디로 나가야 될지. 근데 문제는 거기 직원이 예를 들어서 이걸 빨리빨리 이제 조치를 했더라면 예. 쉬울 때는, 그러니까 3층 같은 경우에 바로 저 이발사분이 어떤 유도를 이제 해서 실제로 다 탈출했기 때문에 3층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그 소방안전점검이나 관련 점검을 마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말쯤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그 리모델링하고 그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적 하자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집에서 좀 답변드리기 곤란하고요. 그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소방안전 점검을 하고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예,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제천시장의 브리핑이었는데, 이 시각 그림이 들어오나요? 지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의 그림이 들어오고 있는데, 방금 전에 김태형 기자가 현장 상황을 소개해줬고, 오늘 오전에 현장 감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현장을 방문한다는 얘기도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경찰이 저렇게 폴리스라인을 치고 경보는 울렸지만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점만 봐도 뭔가 안전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자동문도 열리지 않았다. 이런 몇 가지 조치, 심지어 비상구가 가로막혀 있었다.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안전점검, 소방점검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끝났다? 이런 점에서 형식적이고 항상 복지부동 형식의 이런 안전의식이 또 다른 참사, 이 제2의, 제3의 이런 참사들을 계속해서 낳고 있다. 이런 지적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김 교수님, 왜 이렇게 이 건물이 화재에 취약했나 그 원인을 저희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건물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뭐 건물주가 자주 바뀌고 비용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아마 이 건물이 영업상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